카메라의 그 배터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영상이 잘렸어요. 그나마 끊어서 동영상을 녹화했던 게 다행이랄까 뭐 그랬는데, 그래서 이어서 그 팰리세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이 차는 팰리세이드 3.8 3800cc 가솔린이고요, 7인승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은 알콘 브레이크와 그리고 썬루프, 험로 주행, 사륜 구동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거의 다 선택이 된 상황이고요. 그 옵션 먼저 말씀을 드리면, 그 알콘 브레이크는 세계 3대 브레이크에 들어간다고 소문이 나 있죠.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저는 선택은 하진 않았습니다. 지금은 알콘 브레이크가 선택이 안 되실 거예요. 왜냐하면은 현대 측에서도 이렇게 많이 선택이 될 줄은 몰랐던 건지, 그 재고가 그 수급이 그 알콘 브레이크가 수급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4월, 지금은 선택 옵션에서 빠져 있고 4월부터인가 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, 뭐 이제 저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됐고, 그 좋은 브레이크라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. 하나는 제동력이 좋을 것, 다른 하나는 반복 제동에도 성능 하락이 없거나 뭐 미미할 것, 가장 좀 적으면 좋겠죠, 아무래도. 그러다 보니까 그 알콘 브레이크는 추천할 만한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하는 거고, 한 옵션 중에서는 그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있어요. 러기지 스크린이랑 그 뒤에 트렁크 부분에 3열 등받이까지 덮는 매트가 있습니다. 그 매트는 저는 추천할 만하고, 러기지 스크린은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은 떼놓고 다니거든요. 그거를 뭐 왜 하는지 모를 만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, 러기지 스크린을 그거 일단 뭐 용도라면은 뒤 그 트렁크에 그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가리는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별하게 그게 그 정도 금액이 가치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물론 매트랑 같이 한 세트긴 한데, 매트는 좋은 반면에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,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일반 그 서드 파티 제품이 뭐 금세 나올만 하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. 이 차는 저는 이제 세단하고 비교하면은 뭐 성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하자면, 약간 좀 그 타겟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이제 어떤 면인가 하면, 그 세단 같은 경우는, 특히나 고급 세단은 약간 그 상전을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이제 뒷좌석에 뭐 누군가를 앉히면 그 사람이 사장님이든지 뭐 아니면은 어쨌든 그 상전, 약간 윗사람을 모신다는 개념이라면, 그 팰리세이드는 가족차라고, 이제 아빠차라고도 흔히들 얘기하죠. 그 카니발 같은 경우 그런 계열로 느껴지는 게, 일단은 약간 좀 동등한 관계를 표방한달까, 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어떤 의미인가 하면, 그 뭐 후석 취침 모드라든가 후석 대화 모드 이런 게 있어요. 그 후석 취침 모드는 1열에서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 3열에서는 좀 자면서 조용히 가고 싶은 경우 스피커가 1열만 작동하는 거죠. 그리고 후석 대화 모드는 그 여기서 이제 그 모드를 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3열의 스피커로 나옵니다.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가 좀 편해지겠죠. 그런 기능도 있고, 그 왜 룸미러 앞에 보면은 보통 차들 그 선글라스를 넣는 칸이 있잖아요. 그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. 팰리세이드에도 그런 게 있긴 한데, 거기다가는
그 선글라스를 넣을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에 대신에 볼록 거울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 볼록 거울로 운전자가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을 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. 뭐 뒷좌석하고의 소통을 좀 중요시 한달까? 뭐 상점을 태우고 가는데 내가 음악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1열만 스피커를 켜고 뒷열은 안 나오게 하면은 뭐 사장님 같으면은 좀 그러겠죠. 떼찌 하겠죠.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아무래도 이제 용도가 조금 그러니까. 2열 같은 경우는 3열도 포함해서 그 이 차는 특징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좌석마다 USB 포트를 동시에 하나씩 다 가질 수 있습니다. 2열 좌석은 1열 좌석 등받이에 USB 포트가 붙어 있고요. 3열은 양 사이드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 있어 가지고 USB 포트는 생명선이잖아요. 뭐 요즘에는 KTX나 뭐 고급형 그 고속버스 그런 데에도 USB가 다 들어가죠. KTX는 특실에.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그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다고 느껴지고, 스피커는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중입니다. 옵션으로 크렐 스피커를 선택했는데, 옛날에 IG 때도 스피커는 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 그랜저 IG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. 뭐 좋다 나쁘다까지 논할 정도는 아닌데, 다만 이제 그 앞서 동영상에서 그 팰리세이드도 나름 운전석이 좀 안락한 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, 그래도 그랜저 IG 뭐 버금간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뭐 버금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, 그런 어떤 노이즈라든가 그러니까 이 풍절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약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적으로는 좀 더 안 좋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피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. 옵션 중에 또 하이빔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어두운 곳을 달리면서 이제 앞에 차가 없으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상향등으로 켜집니다. 그 팰리세이드 앞에 그 헤드라이트가 3열로 되어 있는데 위에 2열은 하향등이고 밑에 1열은 상향등으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상향등이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데, 앞에서 또 차가 오거나 혹은 주변에 광량이 좀 있는 좀 밝은 곳으로 들어서면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바뀝니다. 그런 기능도 밤에 다녀보니까, 이제 어두운 곳을 좀 다녀보니까 잘 작동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능도 뭐 괜찮은 것 같고, 냉방에 대해서는 아직 뭐 여름이 오지 않아서 제가 특별히 그 테스트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됐죠. 냉방은 좀 그렇고요. 연비는 아까도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심지어 80km 정속 주행에서도 리터당 13km를 못 넘는다는 거는 12점 몇 킬로 정도 나오죠. 약간 조금 연비면에서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센서류, 그러니까 이제 후측방 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범위가 넓어진 느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동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,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걸 쓸 때는 이제 선셋 범위가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이라서 측면에서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, 뭐 깜빡이가 켜든 안 켜든 레이더로 감지하는 거니까요. 어쨌든 측면에서 끼어드는 차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급감속이
덜합니다. 급감속이 덜하고 차가 또 빠졌을 때 급가속도 좀 덜하죠.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좋아졌고, 대신에 그 옆차선에서 좀 가깝게 붙여서 차가 지나가면 약간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레이더에 그게 잡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조금 그 속도에 영향이 오는, 막 약간 좀 살짝 제동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후측 방경보도 약간 좀 센서가 범위가 확대된 건지, 그건 이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. 실제로 그렇다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3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2차로로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1차로에서 빠르게 접근한 차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랜저 IG보다는 약간 좀 빠르게라기보다는 그랜저 IG보다 좀 자주 경보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지금 차가 막혀서 잠깐 서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이거 후측방 경보 시스템,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잠깐 좀 정차하는 경우 있잖아요.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길가라든가 이런 데 정차하시면 그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정차를 했다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은 1차선 쪽으로 차가 지나가죠. 그러면은 내리게 되면은 위험하다라는 메시지가 또 뜹니다. 계기판에. 그런 부분이라든가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또 고속도로에서 겪었던 일인데, 휴게소에 들렀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전면 주차를 하죠. 그리고 이제 후진기어를 넣고 나오는데, 보통 이제 뒤쪽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경보음이 울리죠. 경보음만 울리는데, 팰리세이드 경우에는 경보음과 함께 그 경우에도 핸들이 떨더라고요. 진동이 와가지고 약간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, 약간 좀 주의 환기를 좀 세게 하죠. 네, 그런 것들을 이제, 그래서 이런저런 기능들을 보다 보면 이전 그랜저 IG에서도 다 뭐 비슷비슷하게는 있던 기능들인데, 그런 기능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닌가,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뭐 조금씩 바뀐 느낌,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계기판에 녹색 A 마크에 불이 들어와 있죠. 이게 지금 ISG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 상태에서 발만 떼면,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 시동이 다시 돌아오죠.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 기능을 좀 꺼놓는 편입니다.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곳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멈춰있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. 심지어는 뭐 1분을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 껴드는 차들이 참 많죠. 여기가 원래 좀 그런 곳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은 올림픽 도로에서 코엑스하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빠지는 한 차선이 있는 그쪽 대기 줄이죠. 아마 자동차 관련해서 뭐 유튜브 동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찍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. 왜냐면은 자동차의 성능을 볼 여지가 거의 없죠, 이런 데서는. 그런데 어차피 저는 뭐 성능에 대한 극한치에 대한 리뷰가 아니고 일상적인 사용 용도에서의 느낌을 전달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좀 그렇습니다. 아까 센서의 범위 얘기했는데, 저기서 잠깐 또 생각난 게, 그랜저 IG 같은 경우, 제 경우입니다.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키를 소지하고
양손에 물건을 들고 트렁크 측으로 가도 가끔 트렁크가, 그 스마트 트렁크가 인식을 안 해요. 그래가지고 버튼 눌러서 또 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, 팰리세이드는 약간 좀 센서가 좀 민감한 건지 키만 들고 뒤쪽만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트렁크 열겠다고 좀 난리를 피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. 굉장히 좀 민감해요.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지나가려면 좀 약간 짜증 날 정도로 많이 반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, 이 앞에 G70은 약간 조금 이상하게 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, 뭐 그거야 뭐 그렇고. 그리고 그 블루링크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. 그 블루링크는 저도 이제 이전 차에는 안 쓰다가 이번에 새로 쓰게 됐는데, 블루링크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. 일단 시동도 원격으로 걸 수 있고, 문도 잠궜다 열었다를 원격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유용할까 하면, 왜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. 그 뭐 친구가 됐든 뭐 여친이 됐든 하지만 뭐 가족이 됐든 누구한테 그 뭐 차에 먼저 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, 그 저는 이제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뭐 누구랑 잠깐 얘기를 한다든가, 뭐 이제 그럴 때 차 문을 원격으로 열어주는 거예요.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. 그럼 좀 낫죠, 여름이든 겨울이든. 그리고 너무 춥거나 더우면은 원격으로 시동도 켜줘서 그 냉난방을 이용할 수 있죠, 시동이 걸리면. 그렇게도 해줄 수 있고요.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시동은 걸어줄 수 있는데 그 운전해서 나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. 이제 왜 그러냐면은 차 키가 안에 없기 때문에 핸들이 잠긴 거는 뭐 아마 안 풀리지 싶어요. 그건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, 그거 해보려면 좀 귀찮아 가지고 뭐 제가 그것도 쓸 일도 별로 없고.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블루링크는 현대차 이게 사면은 아마 5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는 뭐 유료로 전환되는데, 뭐 일단 저도 써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5년은 뭐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. 그래서 자꾸 드는 생각이, 그 전자제어적인 면하고 심지어는 그 IT 관련 기술들이 자동차에 끊임없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, 옛날에는 솔직히 자동차 새로 사서 매뉴얼 안 봐도 됐습니다. 매뉴얼 안 봐도 뭐 그 기능이 그 기능이고 뭐 다 쓰던 기능들만 들어있어 가지고 그랬는데, 요즘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요즘은 이렇게 깜빡이 켜면은 그쪽 그 측면에 카메라로 비춰주죠. 그런 것도 좋고. 경찰 아저씨가 나오셨는데,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. 다만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는데, 이런 깜빡이 카메라 기능들은 일단은 야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. 야간에는 별로 안 좋고, 야간에는 뭐 불빛만 좀 보이는데 그 거리감이라는 게 사실 카메라로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좀 숄더 체커에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, 숄더 체크 이렇게 좀 C필러하고 B필러에 좀 가리죠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불리한데, 그래서 이제 이런 보조 기능들이 들어온 건 좋은데, 그 보조 기능들이 아직은 약간 좀 보조적인 기능에 그치는 느낌입니다. 뭐 이렇게 깜빡이 켜도 한 템포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, 그 카메라가.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방향을 이제 차선을 변경할 것 같으면 수시로 그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게 여기서 꺼버리겠습니다. 이 ISG 기능은 이 버튼을 누르면서 ISG 기능을 꺼요. 이렇게 저속인 상태에서는 이거 서라운드 뷰를 켜면은 서라운드 뷰가 나오죠. 이 옆 차선하고 뭐 제 앞하고 뒤, 사이드, 양 사이드 나오고,
화면도 전방이 나오고 이런 기능들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거 다 15km인가 45km인가 속도가 일정 부분을 15km네요. 속도가 이렇게 15km/h를 넣으면 자동으로 꺼지는데, 그래도 이제 운전이 좀 약간 이제 차폭이라든가 어떤 이 감각이 좀 그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막히는 길 저속에서는 이런 거를 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블루링크 기능은 유용할 것 같아요. 계속. 그리고 허드가 있죠. 허드도 저도 이번 차에서 처음 써보는데, 허드는 써보니까 우리 흔히 그 뭐랄까 비속어라 그러나요? 비속어까지는 아니고 뭐 유행어라 그러나요? 신세경이라 그러죠. 신세경. 예, 신세경입니다. 그 유리에 쳐는 이제 유리에 맺히긴 하는데, 저는 그냥 그 앞에 있는 유리에 딱 그 면에 맺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계기판을 찍던 그 액션캠은 지금 배터리가 나가버렸고, 배터리가 없으니까 빼고요. 뭐 상관없잖아요. 그거는 다 이제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. 뭔 얘기하고 있었죠? 신세경 허드가 약간 좀 이렇게 상에 맺히는 게, 차의 그 후드 앞쪽, 좀 속된 편으로 하면은 차 앞대가리 쪽에 그 상이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기도 하고, 시인성 면에서는 좋습니다.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이고, 그리고 각종 정보들이 단순히 그 뭐 내비라든가 이런 정보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, 속도라든가 뭐 크루즈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,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시선을 많이 밑으로 이제 분산시키지 않더라도 각종 현재 그 차량의 진행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참 그 좋은 기능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, 그 전자적인 부분하고 IT적인 부분이 많이 접속되다 보니까 요즘 차는 매뉴얼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이제 직관적인 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, 대부분 그래도 자동차 회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제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겠죠.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, 약간 그 뭐랄까 작동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알기 어려운 때가 있죠. 예를 들면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이제 쓸 때 차간거리 확보하는 레이더가 지금 그 범퍼 밑쪽에 있는 그 레이더인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그런 데는 그 진눈깨비 내리면서 막아버리면은 그 곤란합니다. 그런 것들은 작동이 좀 오작동이 내지는 작동을 안 하거나 할 수가 있죠. 자, 여기서는 다시 ISG 기능을 켭니다. 자, 왜 그러냐면은 신호등이니까. 신호등은 이제 시간이 좀 장시간, 아까처럼 이제 살짝 막혔다 또 풀리고 살짝 막혔다 또 풀리고 이럴 때는 좀 그런데, 이럴 때는 이제 ISG 기능이 좋죠. 더군다나 이제 진동도 하나도 없고요.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앞차가 살짝 가버리면은 여기서 따라 붙는 게 살짝 좀 갈등 때립니다. 여기서 한 몇 센, 한 1m 정도 더 앞으로 나가줄까 말까,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, 그래서 전체적인 그 평을 하자면 저는 그 친구들과 혹은
가족 단위로 어디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팰리세이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, 그게 아니라 그냥 그 1인 혹은 2인 뭐 이렇게 메인이 그 혼자 타고 다니거나 둘이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용도로 그렇게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뭐 차박이라든가 이런 레저 용도로 쓰실 게 아니면 그냥 그랜저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랜저, 저는 이제 그랜저 IG 3.0 가솔린을 탔었는데 요즘에 제가 그 타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안 닿았던 게 그 그랜저 IG 하이브리드.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차를 선택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놀러 다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산 케이스고, 그게 아니면은 괜찮지 않나 합니다. 자, 이제 봉은사 사거리까지 왔는데요.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릴 사항들은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, 다음에 제가 이전에 그 그랜저 IG로 그 핸드폰 두 개를, 스마트폰 두 개를 이제 붙여서 그 진동하고 소음을 측정하는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, 팰리세이드로도 그런 동영상을 그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렸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생기면 그때 그 새로운 동영상으로 한 번 더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동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자, 이만 마치겠습니다.